자연스럽게 먼저 하셔야죠, 부장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SGK 강병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세미나는요. 바이프러스트하고 아놀드인데요. 네. 이거를 뭐 아주 깊게 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바이프러스트를 좀 약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거 한번 써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약간 간략히 이거는 뭐 어떤 기능이 있고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발표를 할 거고요. 네. 제가 발표할 세션은 아놀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아놀드 같은 경우도 아마 좀 쓰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또, 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들어보면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세션을 하나씩 끝날 때마다 네. 저희들이 이제 퀴즈를 한 2개씩 준비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가장 빨리 맞히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뭐 상품을 보내드리니까 세미나 네. 내용 잘 보시고 특히 이제 그 세미나 안에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힌트를 좀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보시면은 아마 쉽게 맞히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좀 보시고 그리고 세미나 중간에 저희들이 하는 퀴즈 잘 맞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럼 시작해 보시죠. 네. 네, 그러면 우선 바이프러스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프러스트 쓸까 말까 참 고민되는 제품이죠. 네,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제가 고객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봤을 때, 바이프러스트가 뭐죠? 하고 아직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이프러스트가 뭔지 네. 짧게 우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흔히 이제 바이프러스트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이거 혹시 토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바이프러스트 아닌가요? 근데 그거랑 이름이 좀 비슷해요. 비슷할 게 아니라 똑같죠. 똑같아요? 네. 오. 자, 근데 이제 이 바이프러스트는 이전에 마야에서 이런 플루이드, 즉 네. 액체 시뮬레이션 했을 때 들어온 기능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니고요. 네. 2018 버전에 새롭게 들어온 바이프러스트 익스텐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는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르죠. 같지만 다른? 예. 네. 그래서 바이프러스트는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네. 엔진이냐? 복잡한 수학적 공식을 계산하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CG를 할 때 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시뮬레이션 영역이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프러스트 플루이드 같이 바다 시뮬레이션, 물 맞습니다. 시뮬레이션 할 때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바이프러스트를 이용해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익스텐션은 무엇이냐면은 이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부분에 쓸 수가 있거든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모델링 할 때도 보면은 면수가 진짜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 맞아요. 면수가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조작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마야가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복잡한 계산을 쓸 때 이 바이프러스트를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노드 기반의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그런 네. 것들을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 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마야를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노드 에디터하고 그래프 에디터는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이미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바이프러스트 익스텐션은 친숙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페이스 지금 보시는 거 보면은 확실히 노드 에디터보다는 좀 더 깔끔하고 이쁜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노드 구조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컴파운드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컴파운드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노드를 이용해서 이 노드 네트워크를 만들다 보면은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네. 복잡한 것을 나중에 재활용을 한다든가 누구랑 같이 공유를 할 때 보면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하고 재활용하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게 컴파운드인데 컴파운드는 이런 노드 구조들을 그룹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그래서 그냥 복잡한 것을 하나로 그룹화시키고 그것을 사용하기 편하게 인풋 노드와 아웃풋 노드를 만들어주는 이 컴파운드. 즉 컴파운드가 많이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하겠죠. 왜냐하면 미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빌드를 할 필요가 없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딱 느낌이 드는 게 재사용과 공유.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하죠. 아, 네.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재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컴파운드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만의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이퍼스트 보면은 이 브라우저라는 게 따로 나와요. 그래서 브라우저에다가 등록을 시켜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효과들을 그냥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냥 임포트 돼요. 그리고 걷다가 그 만들어진 컴파운드를 오브젝트랑 연결을 해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네. 되게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아, 그럼 오브젝트를 불러 이것저것을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오든지 연결을 바로 하면은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프로시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네.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재활용.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이프러스트로 뭘 하지? 이게 또 궁금하죠. 네. 자, 그러면은 바이프러스트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영역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흔히 알고 있는 VFX 영역, 그리고 VFX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흔히들 기타라고 하면은 좀 약간 뭐 이게 뭐 별로 안 좋은 짜잘하게 그렇죠. 간단한 거 네, 뭐 그런 거라고 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네. 보면 바이퍼스트 익스텐션에서 네. 아마 VFX보다 이 기타 영역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VFX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뭐 다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파티클 시스템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불, 연기 그런 것도 그쵸. 돼야 되죠. 그리고 볼륨 시스템이라든가 그쵸. 아니면은 이런 천 시뮬레이션 같은 거 이런 거는 네. 기본적으로 바이퍼스트 익스텐션을 이용해 갖고 여러분들이 프로시저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영역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그냥 몇 개만 디스플레이 했거든요. 네. 자,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 뭐 되게 이상한 게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스텀 디포머예요. 그래서 마야에도 보면 디포머가 되게 많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내가 원하는 커스텀으로 제작할 수 있는 디포머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퍼스트 같은 경우는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복잡한 모델링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좀 핫하죠. 이렇게 뭐 월드 빌딩, 프로시저 월드 그쵸. 빌딩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퍼스트를 이용해서 그런 것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산에다가 나무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랜덤하게 배치하고 그런 것도 바이퍼스트로 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캐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예요. 네네네. 아까 전에 그랬죠? 엔진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엔진.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오픈 VDB라든가 아니면 LMP 캐시라든가 그걸 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이퍼스트를 거쳐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쓸 수가 있고요. 특히 또 리깅 쪽으로도 아직까지는 뭐 100% 리깅을 다 구사를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해외에서는 부분으로 또 리깅 쪽으로 많이 도입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다양한 방향으로 많이 쓰일 수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응용만 잘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지 모르는 것도 지금 네네. 희한한 걸 많이 해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전은 아니죠. 지금도 있지만, 네. 그, 마야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다이나믹 시스템하고 바이퍼스트 익스텐션하고 크게 차이가 뭘까? 보면은 뭐 기능적으로 비교한다는 건 좀 힘들 수는 있지만은 딱 봤을 때, 네. 바이퍼스트 익스텐션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은 바로 이 네. 컴파운드로 활용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이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를 TD분들이 컴파운드를 만들고 아티스트들이 그 컴파운드를 활용을 해서 이펙트들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작업을 할 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볍고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이런 엔다이나믹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플로이드 같은 경우는 프리빌트된 네.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거기 있는 옵션만 클릭하게 되면 결과물이 나오지만은 네. 때에 따라서는 내가 굳이 안 쓰는 옵션들도 너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이게 뭐 여기저기 옵션들이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네네.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 바이퍼스트 익스텐션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효과들을 만들어내고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뭐 그런 걸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가볍고 빠를 수밖에 없죠. 군더더기 없이 그냥 딱 필요한 것만 딱 세팅을 그쵸. 해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는 가볍고 빠르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매우 사실적이다. 물론 이제 엔다이나믹이라든가 플루이드 상당히 사실적이고 이런 많은 공학적 계산이 들어가긴 해요. 네. 하지만 이제 바이퍼스트 익스텐션은 이제 최신 이런 공학적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뭐 공기 역학이라든가 화학, 연력학, 그리고 이 폭파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또 이 그을음 효과까지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이런 VFX 툴 중에 그을음 효과가 되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이 완전 연소냐, 불완전 연소냐에 따라서 불꽃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세세히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퍼스트 익스텐션에는 npm 솔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같은 경우 특히 매개 변수를 직관적으로 사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구글에 보면은 특정한 뭐 오브젝트, 뭐 메탈, 뭐 그런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매개 변수 값들이 있어요. 그걸 네. 적용하게 되면은 그런 시뮬레이션을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사실적인 그쵸. 결과를 매우.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스터마이즈는 아까 전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컴파운드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아니면은 뭐 다른 TD라든가 다른 분들이 만들어 온 그 컴파운드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완전 개방형이죠. 그리고 이제 컴파운드 계속 강조를 하죠. 컴파운드가 공유, 재사용. 이게 아주 핵심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영역까지 다 커버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이오프로스트를 쓰게 되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워크플로우가 되게 아주 유연한 워크플로우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무엇이냐면은 사실 이런 프로시저 노드 기반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제품이 있죠. 후디니. 네. 후디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이게 노드 기반이기 때문에 이 후디니와 다른 소프트웨어를 비교를 했을 때 작업 방식이 엄청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마야, 맥스 이런 것들은 아티스트 기반에서 기술적으로 들어가지만은 네. 후디니는 좀 더 약간 기술적인 기반에서 아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트를 하셨던 분들이 이런 노드 기반의 작업, 프로시저 워크플로우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네, 힘들거든요. 근데 마야에 있는 바이프로스트 익스텐션은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전에 했던 작업 방식 그대로 할 수가 있고 네. 또 거기서 플러스 마야 안에서 또 이 프로시저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효율성이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다른 데에서 만든 효과를 마야에서 임포트 해가지고 해보니까 렌더링 해보니까 뭔가 좀 결과가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와. 그럼 또 네. 다시 거기에 가서 또 수정하고 또 임포트하고 이런 복잡한 파이프라인 자체가 완전 복잡해지죠. 그렇게 되면. 네. 하지만 익스텐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냥 마야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는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또 하나는 아티스트 분들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좀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뭐 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프로시저 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걸 또 배워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네,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 마찬가지로 마야에서 그게 다 해결이 되고 네. 그리고 이런 컴파운드 보면은 되게 많이 공유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컴파운드를 여러분들이 이용하게 되면은 아티스트 분들도 쉽게 그런 뭐 헐리우드급 VFX 같은 거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의 능력이 진짜 바이프로스트 익스텐션을 통해서 매우 향상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네, 그 공유되는 컴파운드 어디서 좀 많이 공유되는 거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거는 제가 또 후반부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러면은,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았어. 그럼 바이프로스트 익스텐션 가지고 뭘 하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 어떻게 쓰고 있지? 하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유튜브나 브이메어 아니면은 그런데 쳐보시면은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이프로스트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실무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테스트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브이메어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바이프로스트에 있는 파티클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파티클들을 이렇게 믹싱하는 걸 테스트도 하시고 상당히 네. 재미난 거를 많이 하시고 있어요. 또 하나는 또 바이프로스트가 갖고 있는 그 npm 서버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네. npm 서버가 제일
유명하게 쓰인 데가 한 군데 있죠. 그 영화 겨울왕국에서 그 눈 시뮬레이션 한 게 이 네. npm 서버에 있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진흙, 그런 눈 같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네.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컬리전 같은 경우도 되게 안정적으로 작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마야에 있는 N 클래스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빨리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여러분들이 또 써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은 저기 빌딩이 있죠. 빌딩이 이게 폭파되는 것을 LNP 캐시로 이게 엑스포트 한 거를 다시 임포트를 해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엄청난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저기서 빌딩 하나만 마야에서 LNP 캐시로 임포트 했으면은 그래도 많이 느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저게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아무리 캐시 데이터라 해도 마야가 계산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느려질 네.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간단히 그냥 바이퍼스트로 연결해서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은 속도가 네네. 엄청 빨라요. 한번 걸치는 거죠. 지금 보면 노드가 약간 복잡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기에다 이제 랜덤으로 배치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드를 몇 가지 추가를 한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빌딩이 무너지는데도 속도가 되게 빨리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것도 아까처럼 이제 군더더기를 딱 빼고 필요한 것만 싹 가져왔으니까 그렇죠. 라이트하다고 볼 수가 있는 예, 거죠. 그냥 뭐 나는 랜덤하게 배치 안 하고 네. 오브젝트 하나만 하겠다. 그러면은 엘렘팩 캐시 불러오는 노드가 있어요. 컴파운드가. 네. 그걸로 연결만 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되게 쉽죠. 그리고 또 뭐 npm 서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네. 이게 테스트한 거거든요. npm 서버를 오. 이용해서 이런 깃털이라든가 아니면 깃털에 의해서 파티클이랑 같이 연동되고 네네. 또 깃털과 천이 같이 연동이 되는 것을 또 테스트해서 올려놨는데 아. 퀄리티가 되게 훌륭하더라고요. 이런 거 구현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렇죠. 이런 건 네. 진짜 쉽진 않은데.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파생시킬 수 있는 게, 이런 바이퍼스트 익스텐션에 보면은 스트랜드라고 해서 이렇게 네. 선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선을 기반으로 메쉬를 배열을 해가지고 니트 옷 있죠. 니트 옷을 직접 네. 텍스처 없이 진짜 니트 옷을 짜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진짜 극사실적인 옷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영역은 바이퍼스트 익스텐션을 이용한 영역은 되게 넓은 것 같네요. 엄청 넓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저 얼마 전에 또 업데이트 된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스캐더링 노드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프로시저 월드 빌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알고리즘이 이제 블루 노이즈라는 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블루 노이즈는 정해진 그 영역 안에 네. 이런 점들이 최대한 간섭이 없게끔 최대한 그 배치를 시키는 기능이거든요. 랜덤하게. 네.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게 저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돌을 위치를 뭐 이렇게 바꾸든가 네. 그런 거에 많이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산에다가 나무 심은 건 전부 다 바이프로스트로 했고 특히 또 재미난 게 레이캐스팅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무 위에 나뭇잎이죠. 나뭇잎 위에 눈들이 쌓이는 것을 자동으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도에 따라서 눈이 쌓이고 안 쌓이고를 여러분들이 직접 또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시저로 이런 배치를 한다는 거는 진짜 뛰어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진짜 뭐 다양한 또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바이프로스트를 이용해서 스페이스 컬러나이즈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얘가 점점 확산이 일어나는 그런 시뮬레이션인데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게 저런 덩쿨 시뮬레이션 있죠. 그런 걸로 만드신 분들도 있고 파티클을 그 스트랜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스트랜드 있잖아요. 스트랜드랑 연결을 해가지고 그 커브를 이용해서 파티클을 제어하는 그런 것도 또 구현을 하시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머리카락 시뮬레이션에도 바이프로스트를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머리카락 시뮬레이션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머리카락 시뮬레이션들이 머리카락들이 되게 실크같이 부드럽고 이쁘게 살랑살랑하게 움직이게 시뮬레이션이 많이 되는데 한 가지 또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볼륨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흐느적거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동작이 빠를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진짜 이상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볼륨감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바이오프러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볼륨감 있게 좀 더 네. 형태를 더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제어하는 기능을 네. 구현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시면 밑에 V메어 제가 링크 사이트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네. 가시게 되면은 이분이 어떻게 바이오프러스트로 이거를 제어했는지 노드를 좀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실사용 예 중에 하나인데요. 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라고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스튜디오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바이오프러스트를 이제 부분적으로 리깅을 도입하신 사례인데 네. 여기 계셨던 분들이 보니까 그 소프트마지 아이스를 쓰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소프트마지에 있는 이 아이스 기능이 마야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옛날부터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바이오프러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되게 만족도가 되게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애니메이션을 재활용하기가 되게 힘들죠. 게임 쪽에서야 이게 애니메이션들이 거의 대부분 제자리에 일어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재활용하기가 되게 편한데 이런 필름인 TV라든가 이런 애니메이션 회사에서는 항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제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재사용하기가.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캐릭터가 앞으로 걸어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놨는데 다음 씬에서 이 캐릭터가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네네네. 근데 사실 캐릭터가 언덕을 뚫고 갈 수밖에 없죠. 이럴 경우에는 애니메이터들이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보정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새로 네. 키를 잡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팀들이 기존에 있던 리깅 시스템에다가 바이오프러스트에서 자신들이 만든 로드를 더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수정한 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봤을 때 좀 노드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노드를 이용해서 지금 보면은 그라운드 디텍터라고 해가지고 땅을 인식하게끔 만드는 기능을 저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세히 보면 발목도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땅이 움직임에 따라서 굴곡에 따라서.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걸 연결을 하니까 캐릭터가 아까 전에 그냥 땅을 그냥 무시를 하고 지나갔다면은 지금은 땅을 인식을 해서 돌아가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발목도 땅의 굴곡에 따라서 다 자동으로 로테이트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애니메이터들이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훌륭합니다. 네, 그럼 뭐 여기까지 제가 간략히 소개해드렸고요. 아마 그 유튜브라든가 가시면은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사례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바이오프러스트를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 이제 고민이 살짝 드실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바이오프러스트는 마야의 버전과 상관없이 아놀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마야와 버전과 상관없이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신 버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거기에는 버그 수정도 있지만은 제가 아까 전에 강조했던 그 컴파운드 있잖아요. 그런 컴파운드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 항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다운로드는 이 에어리어.com에 가셔서 하실 수가 있어요. 에어리어는 진짜 옛날부터 오토데스크에서 운영했던 그 사이트죠. 블로그 사이트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가셔서 찾아가는 게 좀 약간 힘들어요.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그 모든 링크는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포럼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요. 하시기 전에 마야에 인스톨된 바이오프러스트 버전 확인하는 방법 보시면은 그 그래프 에디터 있잖아요. 그 바이오프러스트 그래프 에디터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제어판에 가게 되면은 버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고 다운로드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바이오프러스트 업데이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컴파운드 팩을 또 따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그 포럼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거기 가시게 되면은 바이오프러스트 리벨 팩이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확인해 봤을 때 0.4.0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진짜 많은 컴파운드들이 들어있어요. 진짜 실무적으로 바로 쓸 수 있는 컴파운드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인스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톨 하는 거는 뭐 밑에 있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네트워크 사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헬프 사이트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또 따로 이거에 대해서는 또 문서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헬프 파일이 어. 되게 잘 돼 있는데 문제는 또 이게 한글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미 한글화를 시켜놨어요. 바이프러스트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옛날에 해놓은 거라서 네. 지금 최신 버전이 바이프러스트는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네네. 그거 아직 업데이트를 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살짝 다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참고하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링크도 저기 있지만은 이건 따로 저희들이 또 링크는 따로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네. 페이지 가시면은 중간에 있어요. 중간쯤 스크롤해서 내려가셔서 거기 바이프러스트 뭐 다운로드한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링크는 뭐 별도로 또 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튜토리얼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유튜브에 마야 러닝 채널이라고 해서 오토데스크 마야 팀이 운영하는 그 채널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바이프러스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튜토리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게 좋아요. 거기 뭐 좋은 튜토리얼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단점이 네. 다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네. 유튜브 거기 보면은 이게 번역하는 거 있잖아요. 네, 자동 번역하는, 네. 한글로 자동 번역하는 번역기. 예, 그거 제가 한번 봤는데, 네. 뭐 이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볼만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오토데스크 코리아 MN이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또 채널이 따로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유용한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로 해가지고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바이프러스트 같은 경우는 저런 마야 러닝 채널이라든가 다른 데 보면은 되게 뭐 좋은 튜토리얼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맞습니다. 한글화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재가공해가지고 이 오토데스크 코리아 M&E 사이트에다가 업로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들어오셔가지고 꼭 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이제 강병훈 부장님께서 아놀드 쪽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하기 전에 퀴즈 진행할 테니까 꼭 지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퀴즈는 이제 보기가 나갈 거고요. 보기를 보시고 정답에 해당한 것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매일 먼저 맞히신 분들에게 치킨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야의 기능 중 노드 기반 비주얼 프로그래밍 기능으로 시뮬레이션 및 다양한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네, 되게 어렵죠? 네, 정답은 뭘까요? 제 정답 확인을 해볼게요. 네, 4번 바이프러스트 익스텐션입니다. 네, 뭐 채팅창에 올려주신 분 중에 가장 먼저 올려주신 분들에게 해당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들 하시고요. 네, 바이프러스트 익스텐션으로 만든 복잡한 노드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편하게 그룹 형태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자, 이제 예시가 보기가 나갑니다. 자, 준비들 하시고요. 되게 어렵죠? 네,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9번 컴파운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채팅창에 정답 먼저 올려주신 분 축하드리고요. 그분께는 치킨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놀드, 쓸까 말까 고민돼? 들어봐. 네, 그 웨비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아놀드는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지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또 뭐 듣기만 하고, 이걸 자료를 어디서 얻어야 되지? 뭐 공부할 데가 어디지?
뭐 어떻게 확인해야 되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어드밴스한 것보다는 좀 라이트하게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좀 드리고 좀 더 뭐 자세하거나 어떤 기술적인 내용은 뭐 다음에 또 웨비나 세션을 이제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아젠다는 이렇게 크게는 좀 세 가지로 좀 나눴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는다거나 어떤 버전을 확인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기본 지식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항상 또 이 고민 많이 하죠. 아놀드 랜더건데 요즘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워터마크가 왜 생기지? 그러면서 이렇게 기술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워터마크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아놀드가 최근에 6.1, 6.2로 이렇게 버전업이 되면서 뭐 많은 기능들에 대한 개선도 있지만 딱 중요한 몇 가지 기능, 이거는 진짜 추천할 만한 기능이다 라는 걸 좀 추려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놀드 렌더의 그런 기본적인 설명인데요. 우선 아놀드 렌더 같은 경우는 별도의 홈페이지, 웹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또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매터리얼 라이브러리라는 재질이 기본 제공되는 재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아놀드 렌더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샘플 파일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한글로 문서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한글 문서에 있는 거 아시는 분보다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한글 문서를 또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 첫 번째로 웹사이트입니다. 네, 아놀드 렌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arnoldrender.com으로 들어가시면은 우리 아놀드 렌더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품 그리고 기능이나 소식들을 계속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아놀드에 대한 사용 방법이라든지 뭐 갤러리 그리고 뭐 좀 아쉽지만 영어로 돼 있는 또 커뮤니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활발하게 이렇게 얘기는 오가고 있는데 이 영어로 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뉴스레터 같은 거 발송이 되나요? 뉴스레터는 현재로서는 발송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네, 아마 업데이트 될 때마다 조금씩 이제 들어갈 거니까는 꼭 구독하고 알림 설정 딱 해놓으시면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램도 이제 여기 아놀드 렌더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마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마야의 그 아놀드로 보시면은 여기 밑에 About이 있습니다. 아놀드 같은 경우는 이 About을 통해 가지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버전이 최신 버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처음에 나오게 되면 이거는 최신 버전이 아닙니다. 옆에와 같이 아무것도 안 떠야지 이게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녹색으로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Get Rested를 딱 눌러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얘를 누르게 되면은 물론 인터넷은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서 자신의 버전에 맞는 제품을 클릭을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좋네요. 이거 네. 혹시 마야 업데이트라든가 이제 바이프러스트도 이런 네. 식으로 알림이 뜨나요? 그거는 안 뜨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저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거는 또 한번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서 뭐 바이프러스도 그렇고 아까도 설명드린 것 같이 어바웃을 눌렀을 때 이런 버전이 자 네가 가지고 있는 버전이 최신 버전이야 아니면은 좋은 게 있어 다운로드 받아 이게 나올 수 있게끔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아놀드 그 마야에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뭐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여기에 이제 수동적으로 아놀드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 바이 쪽 누르시면은 다운로드가 클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놀드 렌더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수동적으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아놀드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 제품 이전에 그냥 별도의 렌더러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그걸 다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야나
맥스, 그리고 뭐 후디니, 시네마 4D, 또 뭐 카타나, 소프트 이미지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개발자다 그러면은 SDK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마야 안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지만은 뭐 라이센스 서버를 별도로 둬가지고 뭐 랜덤팜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라이센스 서버 프로그램도 별도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기본적인 그 매터리얼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라이브러리, 매터리얼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좀 작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마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 서포트 앤 도큐먼트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서치가 있는데 서치를 통해서 매터리얼 라이브러리를 치시게 되면 네,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보시면 뭐 후딘이라든지 뭐 시네마 4D, 뭐 맥스 마야 같은 거를 다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여기 링크는 있지만은 요것도 저희가 밑에 이제 댓글에다가 바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놀드 렌더 또 가지고 오면은 뭔가 테스트해보고 만져볼 씬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러닝 씬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화면에 밑에 좀 더 있는데 다 넣지는 못했거든요. 아마 한 20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되는 그런 러닝 씬이 있고요. 이 씬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기본 파일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이 아놀드가 원래는 영문으로 다 문서가 돼 있는데, 네. 우리 오토데스크 김도환 부장님께서 직접 한글 문서를 다 검수를 다 하시고 보셔가지고, 이제 한글 기본적인 아놀드 한글 튜토리얼하고, 또 제일 중요하죠. 아놀드에서는 쉐이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글 그 쉐이더 튜토리얼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신 걸로 아는데 혹시라도 오늘 모르셔서 오늘 아시는 분들은 얘네들을 다 클릭을 해가지고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이 튜토리얼만 연습을 하셔도 어느 정도의 그 아놀드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튜토리얼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중요하죠. 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오토데스크 코리아 MN이라고 해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 같이 오토데스크 전체가 아닌 MN이 그 저희 맥스나 마야를 쓰는 유저들을 위한 그 유튜브 채널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독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2,000명 넘어가는데. 네. 아마 오늘 기준이기 때문에 또 조금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면은 뭐 5,000명, 10,000명의 저희 이제 마야나 맥스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동영상은 지금 보니까 한 125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이렇게 카테고리화 좀 시켜놓은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신기능에 대한 영상들, 아마 신기능을 계속 나올 때마다 이런 영상들을 계속 드릴 거고 요즘은 그런 답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뭐 1.2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도 네, 아마 계속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놀드에 대한 정보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웨비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신기능에 대한 그런 소개라든지 또 유용한 팁 같은 거를 계속 또 올리면서 또 보기 편하게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켜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작 세미나 같은 거 저희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나 웨비나에 대한 정보들도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놀드를 이용을 해서 또 건축 시각화 쪽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것들이 저희가 나왔을 때 또 새로운 정보를 또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또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 만인의 지금 고민 중에 하나인 아놀드 워터마크가 왜 생기냐. 그렇죠. 네, 워터마크가 항상 보시면 딱 생기죠. 이렇게 렌더를 걸면 이렇게 아놀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많이 물어보셔서 저희가 많이 해결은 해드렸는데 별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놀드에서는 우리가 정통적으로 배치 렌더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셨잖아요. 네, 배치 렌더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외부에 그 마야를 키지 않고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렌더를 걸게 되면은 이렇게 워터마크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야에서는 라이센스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놀드를 킨 상태에서 배치 렌더가 아닌 위에 시퀀스 렌더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워터마크가 생기지 않아요. 네, 그리고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애니메이션 렌더링 걸고 그냥 배치 렌더 쓰듯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거의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은 마야가 꺼진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뭐 배치 렌더를 쓰게 되면은 이제 워터마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야를 끄고 사용을 하게 되면 라이센스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데요. 라이센스가 모자랄 경우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렌더팜을 만약에 이용을 한다거나 아까와 같이 마야를 끄고 사용을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그 라이센스,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놀드에서는 네트워크 라이센스하고 그리고 싱글 라이센스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렌더팜으로 이용을 했을 때는 대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라이센스를 이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어떤 뭐 다른 툴을 이용을 할 경우는 싱글 라이센스를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하시는 분, 작업자 컴퓨터에서 네. 만약에 아까 전에 배치 렌더가 아니라 네, 그 시퀀스 렌더를 할 경우 네, 그렇게 쓴다. 그러면 별도로 아놀드를 구매를 할 필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사용했을 때는 아놀드를 공짜로 쓰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럼 뭐, 이걸 맥스마일 사면은 공짜로 아놀드가 하나 주어진다. 그렇죠. 그 대신 전제 조건은 네. 그렇죠. 이게 시퀀스 렌더를 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네, 무료로 맞습니다. 쓸 수 있는 거고. 네, 대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만약에 있죠. 배치 렌더를 쓰겠다. 그러면 워터마크가 찍히기 때문에 그런 네, 경우에는 맞습니다. 라이센스를 따로 별도 구매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괜찮네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개인 PC에서 팜 없이 내가 작업을 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배치 렌더 말고 그냥 시퀀스 렌더를 이용해서 걸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 우리가 이제 렌더링 퍼포먼스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이제 팜을 이용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맞는 이제 라이센스의 수량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없이 사용을 하고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놀드가 그러니까 오토데스크 제품 마야에 탑재되기 전에 네, 부터 마야를 쓰셨던 분은 습관적으로 그 배치 렌더를 맞아요. 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네. 라이센스가 만약에 없으신 경우.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윗부분에 있는 그렇죠. 네. 시퀀스 렌더. 왜 워터마크 왜 생겨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는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마야 네. 아놀드 렌더 공짜라고 하는데 왜 자꾸 워터마크 맞아요. 찍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요 이미지를 하나 드립니다. 여기 위에 있는 네. 렌더 시퀀스를 이용을 해주시면은 문제가 없이 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고 이제 특별히 문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생각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이센스가 이제 구매를 하면은 인증하는 방법이 제가 네트워크하고 싱글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트워크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는 어떤 그 구매한 쪽이나 아니면은 뭐 별도로 문의를 해가지고 요 라이센스를 받아야 됐었습니다. 네트워크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게끔 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더라도 부담 없이 이제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이 라이센스 인증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의 또 영상을 좀 만들어가지고 아까 오토데스크 유튜브 채널에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 그러시면은 네, 오토데스크 라이센스 매니저라는 게 아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인증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얘네를 이용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셔서 라이센스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거는 빨리 저희들이 그 한글화 시켜가지고 네. 그 유튜브 오토데스크 아까 전에 M&E 사이트에다 올려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아마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인증하는 방법이 되게 편리하게 그렇게 바뀌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싱글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싱글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오토데스크 제품이 아닌 뭐 시나포디라든지 어떤 뭐 카타나 같은 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할 거라고 보여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애들을 통해 가지고 라이센스를 이렇게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보통 요즘은 이제 로그인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로그인 라이센스를 인증을 해보신 분들은 쉽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랑 동일하게 아놀드 라이센스를 이렇게 인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싱글 라이센스로 우리가 활성화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후디니에다가 카타나를 쓰고 있으면은 라이센스 2개를 사야 되나요? 네, 2개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 원칙적으로는 라이센스 하나를 가지고 뭐 후디니를 쓸 수도 있고 마에를 쓸 수도 있게끔은 되는데 정책상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2개를 띄워서 사용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를 또 지우고 하기에는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2개를 동시에 우리가 쓴다 그러면 2개의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서 여기서 별도로 할당해 주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에는 되게 좀 편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6점, 이제, 아놀드 6에서 나온 주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뭐 되게 많은 기능들이 좀 개선이 됐지만, 제가 딱 괜찮다고 하는 거는, 요런 이제 3가지 기능 정도가 되게 유용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스티드 딜렉트로닉스, 다이렉트로닉스, 네, 좀 어렵죠. 어려운, 네, 네.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거 계속 좀 공부를 했는데, 이 또 라이브로 또 웨비나로 또 딱 진행이 되니까는 조금, 네, 좀, 네, 영어에 울렁증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이냐면은 예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굴절률이 다른 물체들의 이런 계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좀 챌린지를 좀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실제와 같은 그런 어떤 유리의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좀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고 있었는데요. 간단히 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중첩된 물체들, 그러니까 각각의 물질이 다른 이런 물체들을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약간의 공간을 띄어가지고 네,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자, 이랬을 경우는 이런 에어 갭이라고 해가지고 양쪽에 굴절률이 다른 부분에 이렇게 중간에 이제 띄어져 있는 그런 공간들로 인해가지고 정확한 결과값들을 얻기가 되게 힘들었고요. 그렇죠. 그때 막 보면은 네. 막 이렇게 지글거리는 현상도 많이 났고, 막 그걸 잡기 위해서 맞습니다. 되게 힘들었죠. 저거 같은 경우는. 네, 저도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 겹칠 때. 물론 이제 컵이 멀리 있으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그러니까요. 클로즈업 했을 때 되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는 것들은 뭐 이렇게 굴절률이 변경되는 부분을 각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면서 그 측면의 그 모델링 값들을 굴절률, 그렇죠. 네, 굴절 값들을 다 따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시간 소모적인 되게 힘든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쉐이딩보다는 네. 모델링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죠. 저 같은 경우는. 그쵸. 이게 뭐 하나면 모르겠지만 또 여러 개가 또 그렇죠. 겹치고 그러면은 네, 하여튼 되게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저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거 테스트를 해보면서 조금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고민했는데 상당히 쉽습니다. 너무 간단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각각의 이제 아놀드에서는 이렇게 겹치게 모델링을 그냥 해버립니다. 겹치게 다 겹치게 모델링을 이렇게 작업을 하게끔 그냥 부담 없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 프라이어리티, 네, 우선순위 값을 지정만 해주시면 돼요. 네, 지정만 해주시면 되고, 네, 이 프라이어리티 값을 지정을 해주면은 여기에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분린 있죠, 분린. 네, 부을 연산하듯이, 분린하듯이 이렇게 겹친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애를 기준으로 해서 낮은 애들을 이렇게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뛸 필요 없이 그냥 겹치게 만들어 놓고 우선순위만 딱 정해주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얘보다 얘가 높으니까 얘를 띄어내고 높은 애를 우선적으로 해서 굴절을 계산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우선순위가 3인 유리가 있고요. 네, 유리가 3이고 우선순위가 1인 물이 있다. 이렇게 겹치게 해놓고 3과 1을 딱 만들어주면은 얘랑 비교해서 여기에 있는 물에 있는 파란색 부분은 잘라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프라이어티가 각각 머티리얼에다가 프라이어티를 적용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전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얘를 지정을 안 했더니만 효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여기서 우선순위를 겹치지 않게 되도록이면은 네. 2개 동일하지 않은 그런 수치로 해가지고 우선순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계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좋은 예가 지금 이번 장표에 딱 보이는데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전 방식은 이렇게 우선순위가 1로 돼 있었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오브젝트로 인식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겹치게 되면 이렇게 양쪽에 동일하게 이렇게 겹치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제는 우선순위를 이런 식으로 한쪽을 높게 해주면은 높게 해준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낮은 것들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잘라집니다. 괜찮네요. 완전 편해졌어요, 이거는. 네. 뒤에도 이렇게 노란색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냥 겹치게 딱 해놓고 자 네가 얘보다 우선순위야 그러고 딱 지정만 해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알았어 그러고 분리를 해가지고 뚱 띄어내가지고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뭐 편리해졌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모델링에 이제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냥 쉐이딩 쪽에다만 신경 집중해서 네. 하게 되면은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또 겹치지 않게 막 해가지고 이 뚫고 나오는 그런 거 걱정 없이 그냥 순서만 딱 정해주면 된다. 이건 진짜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여러분들도 그냥 어떤 와인잔에다가 물을 만드는 거에서는 고민 없이 이제는 그냥 모델링 겹치게 다 만들어버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어떤 룩을 만들어 놓을 때 이런 노출의 값을 어떤 보정을 해야 되는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색상을 보정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비네팅 같은 이런 렌즈 효과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를 우리가 씬에서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느낌에 따라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톤 같은 거를 또 잡아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기능이 좀 많이 강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업할 때 뭐 전반적인 그런 느낌 만들어주는 부분에서는 이제 아놀드 렌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손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되게 좋은 또 그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그 밝은 빛에 이렇게 노출됐을 때 옆에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이런 전문 용어로 이제 뽀샤시라고 하지 않나요? 맞네요. 네. 그렇죠. 전문적으로. 네. 이런 좀 뽀샤시한 요런 느낌들, 그러니까 빛의 번짐 같은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빛 번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요런 부분들도 좀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걱정 없이 요런 느낌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요 같은 경우는 그 렌더링이 끝난 다음에 후처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렌더링 속도에는 크게 지장은 주지 않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하여튼 어떤 작업들이건 간에 이번에는 좀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좀 어떤 속도나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좀 강화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또 좋은 기능 중에 하나죠. 네. 라이트 믹서라는 기능이 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는 중간이나 아니면은 작업한 후에 이렇게 라이트들을 별도로 우리가 컨트롤 해가지고 뭐 온오프를 하거나 아니면은 컬러 값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인텐시티 값 같은 거를 이제는 아예 후처리 방식으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그런 방식이 좀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편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톤 같은 거를 라이트를 세팅해놓고 별도로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얘네 네이밍은 잘 만들어줘야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테스트를 할 때는 뭐 그냥 네이밍 없이 했더니만 3개, 만약에 이 씬이다 그러면 3개의 라이트가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라이팅마다 네이밍만 딱 해주시면은 뭐 우리는 라이트에 네이밍은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쉽게 보면은 키라이트, 필라이트, 림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주잖아요. 그렇게 이름만 잘 정해주면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전체적인 그런 느낌을 잡으실 때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편리했었던 그런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GPU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이거 뭐 고객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놀드에서는 처음에 이제 베타가 나오면서 점점 많은 기능들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고객들 분이 이제 뭐 아놀드 GPU 사용하기 어떠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아놀드 GPU는 따로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아놀드에서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CPU적으로 작업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렌더링 할 때 뭘로 할지만 선택하는 개념이죠. 네, 그거 진짜 저도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아놀드가 이제 마야 팀이랑 같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아놀드 같은 경우는 마야가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다 지원을 한다는 또 장점을 가지고 네, 있죠. 맞아요. 그냥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거의 뭐 다른 우리가 세팅 값도 뭐 손댈 거 없이 그냥 CPU랑 GPU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저는 되게 예. 그래서 뭐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놀드 GPU 어떻게 사용해요라고 물어보시면 난감한 게 뭐 그냥 버튼만 바꾸면 끝이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버튼 한번 누르고 예. 뭐 노이즈 값, 그 카메라 엔텔리아시 값만 좀만 조절해주면은 거의 뭐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저희 그 오토데스크 유튜브에도 제가 뭐 작년에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들도 있어요. CPU랑 GPU랑. 그때보다는 훨씬 더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더 좋아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그런 CPU랑 GPU랑의 거의 이질감이 없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좀 저도 되게 좋았었던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이 GPU를 사용할 때 제일 큰 고민이 뭐죠? 메모리죠. 그쵸. 네. 메모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이 메모리가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메모리 한계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오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비용을 좀 더 들여서라도 메모리 용량이 많은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아놀드에서는 이제 그런 텍스처링을 이제 텍스처에 필요한 그 메모리의 그 사용량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텍스처링 그러니까 GPU를 이용해서 렌더링 걸 때 그런 메모리 소비하고 렌더링 시간을 되게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그 마야에서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체크를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아마 작년에 이렇게 6점대 버전에 사용했었던 것보다 훨씬 GPU 렌더가 빨라졌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실 때 가장 크게 그러니까 이런 VFX 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 큰 회사에서 제품을 선택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은 그 네, 중에 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느냐 그쵸.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놀드는 예전부터 CPU도 그렇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제품이거든요. 그만큼 네, 신뢰도가 높은 제품이고 또 GPU도 되게 안정적으로 특히 메모리 쪽으로도 되게 활용이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점점 더 안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 상당히 많은 그런 작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불필요한 작업을 할 필요 없이 되게 손쉽게 그냥 아트적인 부분에만 좀 더 신경 쓸 수 있게끔 이 아놀드는 계속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상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퀴즈가 있으니까는 저의 퀴즈도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놀드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는 총 두 문제가 나갈 예정이고요. 문제를 빨리 이렇게 댓글로 맞춰주시는 분들한테는 소정의 기프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로 네스티드 다이렉트릭스의 설명이 아닌 것은 네, 우리가 유전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굴절을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던 비대 굴절을 좀 정확하게 개선해주는 장점이 있었던 그런 기능이었는데요.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자, 정답을 맞히신 분들은 네, 이렇게 댓글로 계속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 뭐 어느 정도 정답을 다 올리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 자, 정답은 네, 3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 겹치게 우리가 모델링이 가능하고요. 네, 불린 연산 방식이고 또 겹친 거에서 우리가 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아놀드 6의 새로운 기능이 아닌 것은 네, 6라고 그러면은 뭐 6, 6.1, 6.2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지고 네, 맞추시면 되겠죠. 뭐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답은 네, 2번. 네, 네스티드 믹서라는 거. 뭐 아시겠지만은 네, 좋은 기능들을 제가 이렇게 써놓고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좀 섞었는데요. 뭐 많이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스티드 믹서가 틀립니다. 네, 이상으로 퀴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